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여기가 승부처 20패 27회차, 이번 회차는 J리그 1,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이와타의 경기인데요. 지난 라운드 울산과 아챔 펼치면서 체력적인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위 팀 세레소 오사카와 무승부를 펼쳐낸 요코하마입니다. 이 볼을 소유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번 시즌은 공격 패턴을 만드는 데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후방에서 빌드업 과정,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것을 어려워하면서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와타는 지난 라운드 리그 상위권 마치다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고, 상대가 수비 이상의 슈팅을 때렸지만 꽤나 좋은 수비로 잘 막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수비가 좋았던 팀은 아니고 라인 조절이 좀 잘 됐었던 경기였었죠. 이 저맨료가 리그 10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격 지역에서의 영향력도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요코마리 퀄리티가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저맨료가 터진다면 반전이 일으켜질 수도 있겠죠. 이 경기 요코하마의 승과 함께 무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니가타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경기인데요. 지난 라운드 FC 도쿄를 상대로 1대3 패배를 당한 이 니가타입니다. 전체적인 경기는 주도했으나 이 상대의 역습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패했죠. 볼을 소유하면서 패턴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 선수단이 이를 받쳐주지 못합니다. 특히 빅찬스 메이킹도 매우 떨어지고 득점력도 떨어지고 있죠. 지난 라운드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이 가와사키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오사카 골키퍼의 실수나 이 골대의 불운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경기력이었죠. 올 시즌 공격력은 리그에서 가장 베스트급입니다. 특히 다양한 공격 패턴으로 빅찬스 메이킹 1위를 기록하고 있죠. 또한 실점도 리그에서 가장 적게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팀입니다. 니가타의 공격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죠. 이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경기력을 살펴보았을 때 꽤나 수준 차이가 나는 두 팀의 맞대결일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니가타의 패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센다이와 야마구치의 경기인데요. 지난 라운드 제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0대2 패배를 기록한 센다이입니다. 이 측면에서 올라오는 공을 전혀 막지 못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팀인데요. 또 공격진의 퀄리티도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 라운드 이 가고시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유메키의 득점으로 1대0 승리를 거둔 야마구치입니다. 이 조직적인 수비가 좋은 팀이고 라인이 어느 정도 내려가 있으며 역습을 때리는 공격 패턴을 지니고 있죠. 외국인 선수들 활약이 떨어지고 있는 센다이입니다. 특히 공격에 아쉬움이 있다는 점, 이 야마구치의 수비를 뚫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 센다이의 패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이 야마가타와 오카야마의 경기인데요. 지난 라운드 도쿠시마를 상대로 1대1로 패했던 야마가타입니다. 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으나 도쿠시마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 타카신과 이사코의 공격력이 살아는 있지만 이를 받쳐주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난 라운드 시미즈 상대로 아쉬운 0대1 패배를 기록한 이 오카야마입니다. 리그 1위 시미즈의 공세를 잘 막아냈고 PK를 막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경기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스밴드 골키퍼의 활약이 매우 좋습니다. 팀이 리그 실점률 최하위 클린시트 1위를 기록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하는 선수죠. 이 야마가타의 두 명이 좋은 공격진들이 있다고는 한도 이 두 선수의 퀄리티, 오카야마의 수비 라인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 야마가타의 패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고우와 오이타의 경기인데요. 지난 라운드 이 AMFC를 상대로 1대 패배를 당한 고우입니다. 하지만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고 득점 과정도 굉장히 유기적이었습니다. 외국인 공격수들이 활약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우타카와 아델톤의 연계 플레이가 매우 뛰어난 팀입니다. 지난 라운드 쿠마모토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오이타인데요.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이 답답한 득점력이 문제입니다. 막판 PK 득점이 없었더라면 무승부로 끝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죠. 골키퍼 타로 하마다의 활약이 꽤나 좋습니다. 또한 수비 조직력도 좋은 팀으로 평가받고 있는 오이타입니다. 선수들의 퀄리티는 이 고우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1부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아직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이타의 수비가 좋다는 점, 이 경기 무승부 확률도 높아 보이네요. 이 고우의 승과 함께 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바렌나 나가사키와 이 아키타의 경기인데요. 지난 라운드 최하위 건마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바렌나죠. 리그 마지막 패배는 3월 2일 이후로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매우 좋습니다. 올 시즌 25골 중 19골이 외국인 선수들이 만들어낸 득점이죠. 지난 라운드 요코하마 FC를 상대로 0대2 패배를 기록한 이 아키타입니다. 요코하마의 선수 퀄리티가 더 좋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경기죠. 하지만 경기력이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역습을 통한 공격 전개는 위협적이었죠. 최근 무패행을 달리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아키타입니다. 바렌나 나가사키 상승세가 매우 좋습니다. 또 외국인 선수들의 퀄리티도 좋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경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 아키타의 위협적인 역습이 충분히 이거 바렌나 나가사키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경기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 승과 함께 무도 같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구마모토와 가고시마의 경기인데요. 지난 라운드 오이타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한 구마모토입니다. 이로 인해 공식전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확실한 패턴으로 득점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너무 많은 찬스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개선을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비력 개선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라운드 야마구치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한 가고시마인데요. 하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득점력 부재가 아쉬운 팀인데요. 물론 약팀에 속하기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공격 전개 과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팀입니다. 두 팀 모두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무득점, 무승부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기도 하는데 구마모토의 수비력에 조금 의문점이 있다는 점 가고시마가 잡아낼 수 있을 경기로도 보여지네요. 이 경기 구마모토의 무와 함께 패를 추천드리겠습니다.